상명고 영어 담당 이태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축하드립니다. 어버이날이거든요. 축하드려요. 저는 아직 어버이가 아니라서 그 감정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하드려요. 원래는 오늘 더 많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못 오시나봐요. 약속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오셔가지고 일단 우리 중간고사 우리 아이가 쳤는데 혹시 시험지 다 보셨나요? 우리 아이 점수 대충 아시나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볼 건데 자,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붉습니다. 여기 지금 수업하다 와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상명고 좀 이따 제가 PPT로 보여드리겠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만점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물론 다 만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친구도 잘했겠지만 그래서 사실 영어의 본질은 그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어요. 저는 미국 교육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목표로 삼고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라는 게 외우기식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함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어가. 사실은 평소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이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게 과제라는 걸 내주면, 항상 학원 오기 전날에 해요, 항상. 단어도 외우라고 주면 항상 학원 오는 그날에 외우던지 아니면 학원 오기 전날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하루에 30분씩 월화수목금 해서 2시간 반 한 학생과 몰아서 2시간 반 한 학생의 시험 성취도를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30분씩 한 애가 훨씬 점수 많이 나왔어요. 똑같은 책을 갖고 공부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몰아서 하는 습관을 안 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워낙 몰아서 해요. 놀다가 막 게임하고 쇼츠 보고 나왔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슬라이드 쇼 이건가? 됐다. 저희끼리 하죠 그냥. 제가 고쳤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몰아서 하는 습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잘 가르치는 것보다 매일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튼 자 일단 중간고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됐고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 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요거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물어봤죠. 100점이에요 하니까 얘기한 것이 다 나왔지? 선생님이 강조한 것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다행히도 만점자가 나와서 요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구나 확신을 좀 더 제가 얻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평균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점은 일단은 주변 학교에 비해서 상명고는 평균이 굉장히 낮습니다. 56.7이고요. 지금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거든요. 2025학년들이 작년인데 평균이 56.7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 점수 대략은 아시지 않나요? 아니면 내외하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물어보세요. 평균 몇 점인지 알면 대략 어느 정도다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너무 이게 낮다고 해서 뭘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거는 A 등급, B 등급으로 나뉠 거기 때문에 원점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이제 56.7이라는 이 점수의 특징은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인데요. A가 1등급이에요. 30% 정도. 그 다음에 B 등급이 고루고루 돼 있고 못하는 친구는 대략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 평균 점수보다는 여기 A, B, C, D 요거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종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교랑 비교 좀 해볼게요. 요거 이제 대진고입니다. 대진고 75.9입니다. 이 점수, 이 평균 점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잘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잘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취도별 비율도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연고도 마찬가지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서러물고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러물고는 희한합니다. A 등급이 67%입니다. 67%. 못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러물고는 다 잘한다는 얘기고요. 사실. 아무튼 그래서 주변 학교에 비해서 우리 상명고는 조금 평균 점수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비율로 바꿔보면 작년에 상명고가 240명이었거든요. 요걸 곱하기로 계산해보면 약 76명 정도가 A 성취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아이 석차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몇 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 어느 정도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평균은 이렇고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요번에 중간고사 분석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교재입니다.
부교재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시중에 파는 저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는 기본 1, 기본 2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많은 학교들은 기본 1을 1학년용으로 써요. 근데 우리 상명고는 기본 2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교재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2학년들 쓰는 부교재를 우리가 지금 상명고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부교재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특이라고 들어보셨죠? 수특은 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올림포스 영어 독해 2 기본 2는 2학년용으로 많은 우리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상명만 이걸 쓰고 있다.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교과서와 부교재, 외부 지문은 없었습니다. 모의고사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몇 문제 나왔냐면 4문제 나오고요. 부교재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부교재인데 거기서도 다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어려운 거 갖고 하는 학교고 그리고 좀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하니까 평균 점수가 주변 학교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교재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주고 학원에서도 그리고 이걸 아는 저도 마찬가지고 부교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다 고르랍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요번에 시험지입니다. 요거 중간고사 시험지인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것이 어법뿐만이 아니라 단어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법이 틀렸어 맞았어도 아니라 이 자리가 단어도 그 단어가 맞아 아니야까지 보셔야 돼요. 세 가지의 난이도가 들어가는데 이 문제가 하나만 고르는 것도 아니고 어법도 보면서 이 자리가 이 단어가 맞아?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4번이 이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5번도 이렇게 나옵니다. 5번도 그랬습니다. 모두 고르랍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문법이랑 단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4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문제가 일단 10점 계산입니다. 일단은 10점 8점인데 좀 이따가 제가 왜 평균치랑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일단 요거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니까 우리 아이가 틀렸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10점 8점 지금 까먹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요번 시험의 1번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는 지금 지문에 대한 어떤 분석은 잘해서 여기 적어놨네요. 강화시키다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기억을 해가지고 지문에서.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이 강화시키다와 다른 뜻을 고르시오인데 이거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 실력인 거예요, 사실. 이 많은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콕 집어가지고 이 단어랑 다른 거 골라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사실 평소 실력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명고 시험 잘 치려면 평소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평소에 단어를 외워야 돼요, 평소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꼭 보면. 이게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제가 어떤 자료를 내서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 적어 이렇게 하면 꼭 그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시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1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번인데요. 6번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단어를 다 바꿔놨어요. 원문이랑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놓고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묻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단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지문 아무리 공부해도 뭐합니까? 요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싹 바꿔놓고 요 지문의 단어랑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단어를 모르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지문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서술형인데요. 이게 불황고의 시그니처예요, 사실. 쓴다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서술형이라는 얘기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나요? 막 주구장창 막 쓸 것 같은 느낌 나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개 한번 볼게요. 상명고 시험은 총 보시면은 객관식이 70점이고요. 서술이 30점입니다. 즉 30% 차지하는 서술형이. 그래서 8문제인데 총 30점 몇 점이에요. 그럼 서술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제거든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단어를 이렇게. 그것도 영어 단어 아니고 한국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는 게 문장을 쭉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들어갈 얘기를 혹은 여기 들어갈 말을 한국말이나 영어 단어로 쓴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근데 특이한 건 부분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4개 중에서 3개 맞고 하나 틀리면 그 하나를 까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0점 얼마 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8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쓴다는 개념 플러스
여기 들어가는 지금 여기 들어갈 단어는 여기 안에 있는 요 단어를 뜻 적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단어 여기 요 뜻 적고 요 단어 여기 뜻 적으라는 얘기인데 사실 요것도 단어 문제예요. 단어 문제. 단어 문제인데 서술형의 틀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2번 문제. 요거는 이제 문장 쓰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한국말을 요 단어를 이용해서 영어로 적으시오.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문장 쓰기 단계 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술형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적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단어 적었죠? 그게 결국 이것도 단어 문제예요, 단어 문제. 서술형이라고는 하지만 단어 문제죠,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말을 채우시는데, 여기도 보시면 단어를 적었습니다. 단어를 적었는데, 여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지문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나요? 여기 있는 단어 모르면 또 이게 말짱 꽝이에요, 또 사실. 그래서 상명고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중요한 걸 알면서도 잘 모른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단어를 모르면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모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의 머리 뚜껑을 열어서 단어를 심어줄 수는 없잖아요. 외우라고 해도 아이들이 외우지 않으면 이게 할 말이 없는 부분이 단어라서 참 이게 참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난해합니다. 항상 뭔가 남기고 맨날 단어 시험을 치고 해도 잘 공부를 하지 않는 게 또 단어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또 이 서술형 문제는 또 대처가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문장 쓰기. 요것도 이제 문장 쓰기입니다. 요 한국말을 이렇게 영어로 썼을 때 순서를 쓰시오니까 이것도 결국 문장 쓰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건 이제 보시면은 다음의 뜻과 같도록 쓰시오인데 중요한 건 어법에 맞게 변형해서 쓰시오니까 사실은 이건 문장을 쭉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법 문제인 거죠. 사실은 어법 문제. 그러니까 결국 서술형 8개라는 건 문장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법 단어의 연장선이에요. 사실은 그냥 쓰라는 형태만 빌린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서술형 7번째 요건 내용이죠. 보시면은 우리말로 쓰시오입니다. 우리말로 안에 내용에 대한 우리말로 쓰시오. 그 다음에 8번째, 요것도 단어죠. 지금 보시면은 위에 얘기를 요약했을 때 쓰는 건데 여기 있는 단어 모르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술형 문제의 틀이지만 단어에 대한 연장 문제다. 그래서 상명고는 단어 많이 알아야 된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모두 고르시오인데 아까 문제 3문제. 그래서 10점, 8점 까먹었던 그리고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2문제 요거 6.9점 그리고 서술형이 아까 8개 80점이라고 해서 30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3개를 합치면 47.7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까 평균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학원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요거 3가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야금야금 요거 3가지를 점수를 따먹으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거게 되겠죠. 요거 다 틀리면 요거예요. 요거 다 틀리면 여기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안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주 2회 만나는데 주 2회 만나는데 3회동은 힘듭니다. 3번 돌리는 건 안 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저는 2번 돌립니다. 2번, 무조건 2번 돌립니다. 왜 2번을 돌려야 되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부터 시험 이제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하면 처음에 1과,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1과, 2과, 3과잖아요. 그럼 1과를 한 달 전부터 시작해요. 1과 했고, 2과 했고, 3과 마무리할 때쯤이면 1과가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그러니까 최소 2번은 돌려야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최소 2회독을 목표로 하고, 지금도 2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제가 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도 해야 되는데 이 평소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여기 신문이 뭐냐면 이게 코리아 헤럴드라는 신문이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코리아 헤럴드라는 신문을 쳐보면요. 이게 뭐냐면 한국 신문인데 영어로 나오는 신문이에요. 저게 구독료가 제가 알기로 3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게 거의 뭐 탕수육 대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 앞에 와요. 아침에 집 앞에 이게 와요. 그러면은 애 학교 보낼 때 요거 가방 안에 넣어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걸 다 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갈 때 저걸 제 가방 안에 맨날 넣어줘요. 맨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보지도 않아요. 그냥 라면 바지로 썼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스포츠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박지성이 축구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거는 제가 봤어요. 그 부분만. 아니까요. 그 부분 내가 내용 아니까. 박지성이 한 골 넣었고 이건 내가 아니까. 근데 그게 영어로 써있는 걸 보니까 거기서 단어가 몇 개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소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그냥 공부해가 아니라 요런 거, 탕수육 대짜 하나 먹을 돈으로 요런 거 하나 해서 그냥 안 봐도 되니까 가방 안에 넣어주고 하는 요런 습관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기술적으로 어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보다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런 단어장 같은 거,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평소에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세 번째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공부한다는 개념의 연장선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수능 안 봐요, 아직 고1인데요, 그런 걸 떠나서요. 모의고사는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연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단어를 챙겨야 되고요. 가장 좋은 단어는요, 시중에 파는 단어장을 사서 생판 나랑 연관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내가 본 지문에서 혹은 학원에서 알려준 단어, 선생님이 알려줘서 필기했던 단어가 제일 오래 남아요, 머릿속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서점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 있잖아요. 수능 필수 단어 이런 거. 여기 제일 안 좋은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필기한 거, 애들 필기한 거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필기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학원에서 필기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 아까 얘기했죠. 복합적이면서도 다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단어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되고 내용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필기를 통해서 스펠링을 쓰는 연습도 해야 된다. 왜냐면 아까 부분 점수 있었지 않습니까? 스펠링 틀리잖아요? 그럼 감점이에요. 그래서 스펠링도 써야 돼요. 스펠링. 그럼 근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평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쓰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서 우리가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정의를 다시 내렸으면 좋겠어요.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노트 테이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아이들 노트거든요. 저는 항상 끝날 때 요거 사진 찍어요. 애들 필기한 걸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단어는 수업 시간에 자기가 필기한 단어가 제일 오래 기억이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필기를 시키고, 이렇게 필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쓰면서 그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필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끝나거든요. 그냥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왜 찍습니까? 남기려고, 기억하려고. 그 사진만 봐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도 남겨야 되는데 애들이 안 남겨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우리 무슨 얘기했게? 그럼 기억도 안 나요. 와, 그때 무슨 얘기했더라. 필기를 해야 돼요. 필기를 하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의 모토고요. 제가 10년째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필기장 4개 만들고 만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필기를 제가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필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최소 1학년 때까지 2권 정도 만들면 모르는 단어 없습니다. 그러면 2권 정도 만들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당연하죠. 관리는 당연한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20년 차거든요. 제가 20년 차인데 느끼는 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잘 가르치고 자기가 서울대를 나오고 뭐 그런 것보다도 아이가 하게끔 만드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우리 아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점수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 못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낙인이 찍혀버려요. 못 가르치는 학원 이렇게. 근데 반대로 그 선생님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아이가 하려고 하면 시너지가 나서 오히려 점수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제가 20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 가르치려고도 노력하지만 잘 하게 만들려고 자꾸 북돋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북돋아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요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상 제공합니다. 항상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학원을 못 오거나 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영상 같은 거 제공하고요. 그날 수업 다시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관찰이에요. 제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인간은 사람마다 언어 인지력이 다르대요. 조금씩.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옹알이를 빨리 하면 걔는 천재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똑같아요. 반대로 우리 아이가 옹알이를 좀 늦게 하면 걔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마다 인지력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언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획일된 수업을 진행해도 어떤 아이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조금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학생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획일적으로 못하는 애들 다 남아. 획일적으로 뭐하는 애들 다 서 있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자란 친구가 있다면 조금 더 주려고 노력하고 좀 넘치는 친구가 있으면 칭찬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식 성장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원 바꿔도요. 1등급 팍 못 뛰어요. 절대로. 영어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영어는 단계식 성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50 받았어요. 학원 바꾸면 걔 80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생각보다. 50 받으면 50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50, 60 가고 60이 70 가고 70이 80 가고 하는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뭐 바꾼다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런 결과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낮은 걸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뭐라 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주세요. 그 친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저는 여기 명인에서 저는 불황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녀공학 전문이에요 제가. 근데 어쨌든 불황고 제가 2학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저한테 2년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4, 50이었어요. 4, 50. 첫 시험 쳤는데 4, 50인데 지금 2학년들 전부 다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고요. 단계식 성장이에요. 단계식.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때 뭐 50 받았다, 60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시험은 70이 될 거고 다음 시험은 80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험이 100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더 푸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어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어쨌든 수행평가 플러스 중간 플러스 기말 플러스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중간고사 조금 망했다 그래서 이게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말 때 조금 더 잘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쳐서 요게 합해서 성취도 A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이 지필고사 하나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다행히 쪽팔리지 않고 이번에 만점자가 한 명 나와서 다행히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아이랑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여기 데스크에 상명고 담당 영어쌤 바꿔주세요 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도 어느샌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부모가 될 거잖아요. 제가 학원에 일하는 사람으로도 생각해보면 나중에 내 애도 학원을 가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학원을 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씩은. 그러니까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이제 물건 사려고 하면 나는 이제 뭘 봐야 되지를 생각해보면 잘 가르치고 뭐 서울대를 나오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랑 케미가 맞는 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난 그 학원 보낼 것 같아요. 그래야 성장이 돼요.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학생이 안 받으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으로 고를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케미적으로 잘 케어해서 못하는 친구는 더 잘하게 만들고요. 잘하는 친구는 또 더 잘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식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데스크에 연락해서 상명고쌤 바꿔주세요 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 많은 얘기,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혹은 유학 상담도 괜찮습니다. 저 유학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기회가 있으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